이렇게 해서 절태, 양장, 목관, 건까지 우리가 왔을 때 드디어 이제 20대의 약관을 넘어서 우리는 30대, 40대의 뭐 이렇게 이립의 부록에 이렇게 나이가 딱 들어오잖아요. 오게 되면 드디어 인생의 굉장히 황금기를 맞아요. 황금기를 맞는데 이 걸록이라고 하는 것은 이 록 자체가 이 걸록의 이 록 자체가 굉장히 아름다운 얘기예요. 그래서 이 록에 놓여 있다라고 한다면은 록의 대표적인 게 정광과 정제를 얘기해요. 그래서 관이든 제든 록에 놓여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호명 이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그런데 이 걸록이 놓게 되게 되면은 이제 아주 대단히 하여튼 자기 하여튼 자긍심이라든가 이런 것이 대단히 강하고 그 다음에 한마디로 자기 아집이 강하다고 봐야 돼요. 왜? 자기 외에는 믿을 사람이 별로 없고 자기 스스로 이게 자수성가형을 뛰어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걸록에 놓이면은 되게 우리가 심리적 관점, 육신의 관점, 그 다음에 사회적 관점에선 성공 가도를 달리기 굉장히 쉬운데 이 성공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본인으로부터 들어온 모든 것으로 보는 본인 아집에 아주 빠지기가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잘난 체를 굉장히 많이 해요. 요 걸록에 들어오게 되면은 잘난 체를 많이 한답니다. 우리가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 걸록에 놓인 사람들 몇 가지를 보면은 되게 이렇게 돼 있어요. 갑인이라든가 을묘라든가 그 다음에 경신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렇게 그 다음에 신유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이렇게 걸록에 놓여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보시다시피 걸록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천간지지가 다 어떻든가요? 천간지지가 똑같아요. 그렇죠? 이걸 가지고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가녀지동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선생님, 응? 병신이 아니고 병사 아니에요? 병사. 아니, 병하고 사는 없잖아. 갑인건, 을묘건, 경신건. 여기 왜냐면 표에 지금 병사거든요. 신유. 응? 표에 지금 병사. 근데 병사가 없잖아 지금 여기는. 여기 육식갑자로만 얘기를 했잖아. 육식갑자래요? 예. 그렇잖아. 병사라고 하는 육식갑자는 없잖아. 병이 내가 사화가 들어오면은 뭐 행운해서 걸럭이 들어오죠. 근데 병사라는 게 있어 없어요. 병오는 있지만 그런 얘기잖아. 병오는 제왕이잖아. 그러니까 육식갑자는 이거 4개밖에 없어요. 그렇죠? 걸럭은 4개밖에 없어. 을묘, 경신. 경신이죠? 저는 그 경이잖아. 경. 그렇죠, 맞습니다. 경신이잖아. 경신. 이거 됐어요? 예. 그래서 요렇게 4개의 동태를 우리가 가녀지동 이렇게 얘기를 한다. 가녀지동은 천간과 지지가 같기 때문에 전부 다 천간 지지가 같으면 이것을 우리가 베타성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베타성이 너무너무 강해. 근데 갑인, 을묘, 경신, 신유를 이길 자들이 없어요. 왜? 잘난 체의 대명사들이니까. 근데 이 배우자 자리에다 전부 다 걸럭을 놨죠. 그러니까 배우자가 되게 어떤 사람이냐면 괜찮은 사람을 만나는 듯해. 그런데도 그 배우자가 전부 다 보면 어때요? 나를 낳죠. 그래서 나의 기운에 의해서 배우자가 어떻게 돼요? 무시당하는 형국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이게 갑인, 을묘, 경신, 신유를 놓은 베타성에 의해서 부부관계가 되게 아름답지 못해. 그리고 이렇게 가녀지동을 놓으면 아직 고집이 강해. 그래서 모든 것을 내가 이끌어가려고 하는 잘난 체가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걸록도 비식재 관의 걸록이 다 틀려. 아까 얘기를 했어요. 아까 내가 재관의 걸록으로 들으면 어떻다는 거예요. 나의 부인, 나의 그 다음에 나의 돈, 직업이 어떻다고요? 아름다워. 걸록은 참 좋습니다. 록을 낳았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록을 받는 곳에 그 뭐예요? 공무원이지. 그렇듯이 정제 정관이 록에 들어오면 진짜로 이 사람은 성공하는 사람들이야. 근데 되게 뭐야? 갑인건, 음력건, 경신건, 신유건 다 비겁이 걸록에 들어와 있죠. 누구를 중심으로 간다는 거예요? 형제 자매를 중심으로 간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형제 자매가 록에 들어와 있다는 것은 형제 자매가 잘 나가고 자수 독립할 수 있는, 자수성가할 수 있는 그런 기운들이 강하고, 나 역시도 자수성가하지만은 배우자 자리에 나를 놓고 그래서 대체적으로 보면은 고집으로다가 배우자 관계가 되게 불미하게 끝날 확률이 대단히 높아요. 그래서 사주척경 같은데 이성현 선생의 책을 보면은 되게 특히 이 을묘 같은 경우는 이렇게 표현을 하죠. 첩이 본처를 밀어낸다고. 그 정도로다가 자기 기운이 강해요. 그 다음에 이 경신쯤 되면은 신유쯤 돼도 그래, 똑같아. 여자가 남자를 때릴 수 있어. 그 기운이 그렇답니다. 이 갑인도 그래, 사실은. 그렇듯이 걸록은 남명에게 우리가 주안점을 두고 해석한다면 괜찮아요. 근데 남명도 갑인, 을묘, 경신, 신유는 이 정도 되면은 뭐 군인이라든가 뭐 이쪽 되면 모를까? 그렇지만 걸록의 록자가 원래는 정제나 정관의, 재관의 의미에서 상당히 유기하게 쓰이질 뿐이지 그냥 일반적 비식적 관인에서 다 아름답게 쓰이는 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걸록을 넣게 되면은 고집의 대명사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걸록은 굉장히 좋아. 예를 들어 식상이 걸록에 들어와 있다, 여명이. 그러면은 뭐예요? 식상이 걸록이면은 자식이 잘 돼. 근데 남명의 입장에서 관이 걸록이라고 한다면은 자식도 잘 되고 나도 잘 돼. 근데 여명의 입장에서 식상이 록으로 들어와 있다. 남명의 입장에서도 식상이 록이다. 그러면 그 사람은 폭발력을 갖고 있어. 이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신해야. 이 사람은 식상이에요. 그렇죠? 여기 보니까 임수가 임의 걸록으로 들어와 있지. 이렇게. 그렇죠? 식상이 걸록으로 오죠. 그러면 이 사람은 폭발력이 어때요? 다시계서 욱성질이 있는 거예요. 아주 그냥 조용하다 갑자기 막 일어나는 거야. 이런 성질을 우리가 식상, 특히 상관이 걸록에 들어와 있다. 그럼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어떤 사람은 기유야. 천주 기운을 놓고 장생을 낳네요. 더없이 좋은 팔자들이야. 그런데 유경신이라고 하는 것이 식상이 전부 다 로광으로 들어와 있죠. 이 사람은 어때요? 볼 때는 너무너무 인정스럽고 착하고 좋지만, 제복도 있고 좋지만 어때요? 감정 기복이 걸록으로 들어와서 빵 하면 아주 힘들어. 파파파파파파. 너무너무 힘들어. 그런 사람을 우리가 식상걸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식상걸록은 이게 다른 것들, 그러니까 정제와 정관이 록으로 사용된다면 좋지만 그 이외 건 전부 다 거의 안 좋아. 그것이 다 뭘로 들어와? 잘난 체로 들어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걸록에 식상이 들어있는 사람은 되게 설화를 타. 그래서 말을 함부로 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아주 조심해야 돼. 그럼 이번에는 제왕을 한번 보시자고요. 제왕은 문자 그대로 진짜로 임금의 이런 제의 왕이 아니고 기운이 강하다는 왕자지요. 요 왕자가 아니고. 그래서 나의 기운이, 12운성의 기운이 가장 강력하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왕을 낳았다 그러면 무조건 양인을 낳았다, 음인을 낳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제 앞으로 배울 거예요. 양인은 뭐냐면 양 잡는 칼을 낳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양 잡는 칼 중에서도 진짜 양인이 있고 음인이 있어. 그렇듯이
우리가 보통 쇠로 들어오면은 갑자기 팍 기운이 나빠지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그래서 육식 갑자 중에서 또 우리가 또 12운성 중에서 가장 안정적인 단계를 우리가 쇠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쇠는 안정기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 제왕은 여기 저 걸럭도 잘난 체지만 여 제왕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자만심 그 자체예요. 근데 여기는 쇠는 안정기 그래. 그래서 이걸 가지고 12신세를 가면 반안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이제 배우시겠지만은 내가 방향을 정한다. 태기를 한다. 그 다음에 금고를 어디다 놓자. 대문을 어떻게 하자. 뭐 예를 들면 어느 방향으로 갈까 말까 우리가 정하고 그러겠죠. 이랬을 때 정하는 것을 주로 우리가 반안의 방향 이렇게 얘기해요. 쇠의 방향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 쇠라고 얘기하는 건 반안 태기를 할 때 가장 태길법에 많이 쓰는 길지다. 그래서 이 쇠는 기울어가지만 가장 안정적인 사람들, 안정기에 놓여 있어요. 그래서 이 쇠를 놓은 사람들이 돈이 많아요. 돈을 많이 벌어요. 쇠도 기본적으로 사고예요. 그러니까 사고가 요 묘도 사고야. 사고가 4개야. 묘, 쇠, 관대, 양. 그러니까 양, 관대, 그 다음에 쇠, 묘를 놓은 사람들. 그러니까 여기서 부자는 정해져 있어. 볼까요? 묘를 놓거나 쇠를 놓거나 양을 놓은 사람들은 부자가 많아. 관대도 부자가 많아. 이건 내가 자수성가해서. 그렇지만은 관대는 옷을 입고 있죠. 배우자 관계는 어때요? 아프거나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일단 쇠를 놨으면은 저 사람은 잘 먹고 잘 살 사람이로구나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쇠를 놓은 사람들 보면요 일지가 갑진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을축도 있고요. 그 다음에 경술이 있어요. 그 다음에 신미가 있고요. 이 사람들 특징이 재고기인을 놓고 재고기를 놔서 잘 살아요. 잘 사는데 여기는 직접적으로 갑지는 뭐야? 여기도 보니까 전부 다 재성이죠. 죄성이 쇠야. 쇠는 자수성가를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갑진을축 경술 신미는 전부 다 자수성가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을미의 양, 갑술이라든가 을미라든가 이렇게 경진이라든가 신축들은 부모로부터 받는 것이 있어. 이걸 상속성이라 그래요. 근데 여기에 쇠는 자수성가거든요. 이 사람들이 부자가 됐다면 다 누가? 내가. 근데 여기는 전부 다 경술과 신미는 인성이 쇠로 들어와 있죠. 그럼 음덕이 있어. 부모로부터 받는 것이 있어요. 근데 이 갑진을축들은 되게 자수성가예요. 근데 이 갑진들은 부자가 되려면 엄청 부자예요. 청룡백호를 놓고 그 다음에 수고를 놨죠. 수고가 어떻게 돼 있나요? 물을 먹으면 나무가 꽃을 피우죠. 이렇게 돼 있다고 한다면 이거 엄청 부자야. 근데 물 먹은 나무가 꽃을 피우는 건 인테리어, 건축, 종이, 목재 이 사업보다 성공한 사람들이야. 많아. 그래서 남자가 되게 쪽을 못 쓰는 경우가 갑진의 배우자 여자하고 살게 되면 쪽을 못 써. 맞을 수도 있어. 경신이라든가 신유라든가 이렇듯이. 청룡백호를 놔서 그래. 굉장히 강하죠. 그다음에 을축을 놨다 그러면 이 사람은 쇠를 놨는데 여기 들어가니까 금이 들어와 있네. 이렇게 여명이야. 남자가 어디 들어와 있어요? 신축의 양에 들어와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은 을축은 동토에 놓여있는 인동초지요. 근데 쇠야 쇠.
재성이 쇠야. 쇠는 자수성가죠. 내가 밖에 나가서 일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을축일주들은 한대잖아. 이게 한대. 한대에서 일하는 사람이 많아. 노점상을 한다라든가. 그래서 누구를 먹여 살려요? 양은 뭐라 그랬어요? 내가 누군가를 먹여 살리는 입양, 누군가를 도와주는 양육, 이런 뜻이잖아. 그래서 되게 그 남편들을 먹여 살리거나, 또 남편들이 되게 보면 이렇게 을축에 놓은 사람이 신축에 오게 되면 스스로가 양지에 들어가고 묘에 들어가기 때문에 뭐예요? 쪽을 못 써. 그래서 남편들이 성공할 사주, 뭐 이런 것이 다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일단 열심히 내가 자수성가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 여기는 내가 사업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 여기 경술도 인성이 여기 쇠로 들어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인성으로다가 내가 공부를 가르쳐서 먹고 사는 사람들, 자수성가하는, 그래서 선생들이 많아요. 신미일주들도 토생금, 되게 배워서 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인성이야. 학교에 있는 사람들이 많거나, 또 우리가 신미와 갑진을 대표적으로 두 개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거를 우리가 재고, 귀인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부자들도 많아요. 그래서 갑진을축 경술 신미들은 쇠를 낳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이렇게 갑진의 을축을 낳았다고 한다면은 되게 부자들이 많은 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사고를 낳네요. 사고를 낳았으면 남명의 입장도 그렇지만 여명의 입장에서는 육신은 흉, 만약에 그런데도 우리 부인, 우리 남편은 괜찮아요 한다면 전부 다들 업상대처를 했거나 이런 사람들이더라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쇠를 낳았으면 일단 안정기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쇠는 상당히 좋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제가 눈 얘기를 하지만 자오가 이렇게 있을 때 딱 4개의 진술충미가 있어. 자축인사, 진사, 오미, 신유, 술해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4개의 동태 시계는 안 움직여. 시간으로 보면 147, 10, 10시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떤 사람의 삼합에 의해서 이것이 여기가 예를 들어서 무슨 예를 들자 무슨 여기가 양이요, 여기가 쇠요, 여기가 묘요 이렇게 바뀔 수는 있지만 이 시계의 축진 미술은 전혀 바뀌지가 않아요. 이 4개는. 이건 그대로야. 그래서 어떤 사람이 쇠가 여기에 놓일 수도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쇠가 여기 놓일 수도 있잖아요. 삼합에 따라 가지고. 이렇듯이 쇠가 놓이는 방향이 뭐예요? 나의 길지야. 그래서 여러분이 로또를 사고 싶다 그러면 굳이 같은 집에 로또를 사더라도 쇠지에 가서 사시는 거예요. 반안. 그 다음에 이왕이면은 술집에 가서 술을 먹어도 쇠지에 가는 거야. 술이 덜 취해요. 근데 내가 술집에 가가지고 목욕지에 앉잖아. 그럼 술이 뻑 가버려. 왜? 계속 받아 먹으니까. 감성계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이렇게 축진 미술의 시계 방향은 쇠는 태길로서의 가장 안정적인 것 이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가장 좋겠죠. 자, 이번에는 병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알아보시자고요. 병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진짜 병이에요. 진짜 병이야. 그런데 이 사람은 이제 우리가 몸이 쇠하면은 당연히 병이 걸리겠잖아요. 병이 걸리면 골골골해. 어딜 가요? 병원에 가야 되잖아. 병원 가서 여러분이 들어 누웠어. 뭐가 생각나요? 뭐가 생각나? 병에 침대에 들어 누우면 나의 건강했던 옛날이 그립잖아. 그래서 일지에 병에 놓인 사람들은 옛날 내가 좋았던 시절을 회귀해. 회귀성. 돌아가려 그래. 그래서 현재 나쁜 것들을, 현재 놓여있는 현상을 어떻게 한다고? 좋은 쪽으로 자꾸 바꾸려고 해. 그래서 이 사람들은 발상이 뭐예요? 미래지향적이야. 왜?
몸을 아파 본 사람은 알아. 얼마나 건강이 소중한지. 그래서 여러분 혹시 저 약국 의사들 보면 일지가 병에 놓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 다음에 단학 선원 이런 데 가서 뭐 종교 이런 데 가서 뭐 봉사활동하는 사람들 있죠? 병에 놓인 사람들이 많아. 일지가. 우연이 아니에요. 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옛날에 나는 내가 잘난 척했어. 사람들 우습게 여기고. 근데 내가 아파서 들어누워 보니까 그때 내가 좀 더 도와주고 내가 더 적극적으로 나설 것 이래야지. 이 생각 때문에 이 사람들은 어떠냐면은 이제는 내가 이 사람들을 거두어야지 하는 자기 스스로가 자천타천 총무가 되려고 그래. 그래서 일지에 병을 났으면은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누군가를 내가 스스로 도와주려고 하다 보니까 스스로가 총무 역할을 해. 따뜻한 사람들이야. 그래서 병에 걸려서 누워있어 보니까 내가 건강할 때는 온 군데 돌아다녔어야 되는데 돌아다니질 못해 지금. 그래서 이 사람들은 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역마 이렇게 얘기를 해. 병은 역마다. 그래서 병을 놓은 사람들은 일단은 움직여야 돼. 돌아다녀야 돼. 근데 병도 비식재 관인 중에서 비식재 관인은 무슨 병이고 어떤 십성이 병으로 들어와 있느냐에 따라 틀려요. 만약에 인성이 병에 들어와 있으면 공부병이 들어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병에 놓였다고 한다면은 옛날 과거 회상에 대한 자기 기운이 강해. 그래서 남을 보살피고 남을 그 도와주려고 하는 심리가 대단히 강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병을 놓은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희생 봉사의 아이콘들이 많아요. 근데 우리가 이 병을 놨다고 한다면 뭐 대표적으로 이렇게 정묘와 그 다음에 이렇게 계율을 가지고 우리가 설명을 드린다고 한다면 어느 쪽도 전부 다 인성이 병이에요. 그렇죠? 육친으로 본다면 어머니의 기운들이에요. 그렇죠? 어머니의 기운들인데 어느 쪽도 정묘의 어머니는 목화의 갑을의 제왕의 어머니라. 어머니가 제왕 로강으로 들어와 있죠? 그러니까 어머니가 대단히 어떻게 해요? 아주 치맛바람이 아주 센 어머니야. 좌지우지해. 같은 어머니인데도 유경신의 어머니, 음의 수영의 어머니라 어떻게 해요? 다정다감하고 지혜스러운 어머니예요. 그런데 나라고 하는 사람은 인성의 병을 낳네요. 그렇죠? 전부 다 인성로강을 낳아서 개수 쪽, 계유 쪽은 선이라든가 그 다음에 불이라든가 불교라든가 이쪽에 관심을 둔다고 한다면 이 정묘의 사람들은 직접 몸을 움직이는 동이야. 쉽게 말해서 우리가 무업이라든가 몸을 움직이는 무슨 춤이라든가 아니면 활인 공부를 하더라도 직접 몸을 막 움직여서 가는 쪽에.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 공부에 병이 들어와 있다고 한다면 국영수잖아. 근데 국영수가 나이 먹어서 들어오면 어떻게 들어와요? 활인으로 들어오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어떻다고요? 기본적으로 공부의 신을 놓은 사람들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런데 이제 병의 약점이 있어. 병은 역마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근데 이 병의 역마는 인성의 역망으로 들어오면은 내가 다 배웠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른 곳으로 또 더 좋은 곳이 없을까? 또 옮겨. 그래서 인성의 병에 들어온 사람이 성공을 하려면 한 곳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뿌리를 내리셔야 돼. 그 다음에 인성이 왕의 병에 놓이면 이 사람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다 좋은 사람들과 인연을 맺죠. 그래서 좋은 스승들과 인연 맺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병은 실제 역마지만은 몸이 아픈 병들이 있죠. 그래 병을 의미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 병에 놓인 사람들은 특히
몸 건강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 신경을 많이 써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개유가 병에 놓여 있어요. 사종을 낳네요. 이렇게 부처님의 사종이죠. 그렇죠. 사종 속에 물이 들어가 있잖아요. 이렇게 찬물이야. 본다면 쉽게 말해서 비를 맞거나 이 한겨울에 오돌오돌 떨고 있는 닭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복부, 자궁, 신장이 어떻게 돼요? 칼을 내기쇼. 유인의 칼을 놨잖아. 그렇죠. 그렇다고 묘를 놓은 사람도 부처님 손을 놨잖아. 이렇게. 그래서 어느 쪽도 다 누구의 기운으로 태어났을까요? 불성에 의해서.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종교가 공교롭게도 불교예요. 그래서 종교 업상을 강하게 짜고 들어가. 그래서 이 병을 놓은 사람들이 아까 얘기했지만은 약국이라든가 이런 쪽에 가시면 여러분이 많이 있더라. 이렇게 한번 보시면 돼요. 자, 이번에는 사묘 중에서 사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자고. 자, 쇠에서 병 들었어요. 드디어 죽어야지 뭐. 안 죽을 수 있는 방법 뭐예요? 안 죽을 수 있는 방법. 죽는 이유가 뭐예요? 왜 죽어? 선생님 왜 죽어요? 수명이 다해 죽어. 그런데 딱 하나야. 숨을 안 쉬어서. 그래서 막 죽어가는 사람에게 여러분이 해줄 수 있는 유일한 말이 있어. 숨 쉬어, 숨 쉬어 이렇게 얘기하면 돼. 숨을 안 쉬어서 죽는 거잖아. 그 사람이 숨을 쉴 기억이 없어진다니까. 숨 쉬어, 숨 쉬면 그렇지. 산다니까 그러면. 근데 죽는 사람한테 힘내, 힘내, 힘 막 쓰면 어떻게 돼? 숨이 멈춰버린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죽는 사람 병원에 가서는 꽃을 사가지고 가는 것보다 귀에다 대면서 숨 쉬세요, 숨 쉬세요. 그 얘기를 계속 해줘야 돼. 자, 농담이고 죽어. 그쵸? 죽어. 죽는데 목화토금수라고 하는 우리는 이 목화토금수는 양의 발산과 음의 수용으로 들어왔을 때 이 수용의 영역들은 드디어 수는 절처봉생의 마지막의 북망산천에 들어와 있더라. 죽음이더라. 죽음의 영역들이 뭐예요? 사하고 묘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되게 절태 사면은 붙어 있어. 어떤 것이 절 그러면 태로 들어오듯이 절태 사면은 아주 이 죽음의 음의 대표적 영역들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가보야, 어떤 사람이 경자고 같은 상관을 낳네요. 그렇죠? 똑같아요. 같은 상관이라도 양의 목화의 발산의 영역이고 금수의 음의 수용의 상관이죠. 틀리잖아. 상관은 오지랖이고 감성계지만 목화의 감성계는 어떤 거예요? 그냥 적극적이고 진취적으로 자기를 뱉잖아. 금수는 어때요? 이거는 조신한 거야. 자기 거를 스스로 안으로만 자꾸 쌓는 같은 상관도 또 이렇듯이 이렇게 수의 영역의 수용의 영역 속에서 사가 딱 들어오게 되면은 전부 다 이 사는 생각의 영역들이에요. 생각이라고. 그래서 침잠에 들어가. 그런데 이 사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이콘이 이렇게 돼 있어. 묘도 아이콘이 이래. 그럼 이런 사람을 보자고요. 가보야. 가보는 사로 들어왔네. 근데 상관이야. 그 썩어갖고 그 땅속에 들어가 있는 형태야. 그러니까 이 묘는 두 가지 의미를 가져. 형이 상학적으로는 실제 산소를 의미하고, 또 하나는 형이 하학적으로는 보면은 무엇인가가 죽어가지고 이렇게 누워있는. 그래서 이 산소 자체는 두 가지 의미를 가져. 하나는 돈을 의미하고, 무덤은 두 번째는 죽음을 의미하죠. 그렇죠? 그래서 묘를 놨다고 한다면은 기본적으로 무엇이 사회적 측면에서의 재물과는 연관을 맺어요.
그 다음에 육친간은 어때요? 재고, 관고가 있어요. 그렇죠. 고를 낳기 때문에 인묘 현상을 피할 수 없더라. 그래서 기본적으로 육친간은 흉화를 떠나. 그래서 일지에 고를 낳다, 진술충묘를 낳았다고 한다면 기본적으로는 그 사람의 심리가 묘는 저장하다고 하는 뜻이에요. 이 속에다 다 감추잖아요. 이 속에다가. 그렇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묘를 놓은 사람들은 어떤 심리가 있냐면 내 것으로 만들고 내 것으로 모든 것을 내 쪽으로 다 감추려고 하는 심리가 있어서 우리가 구두쇠 심리가 있다. 그래서 일지에 묘를 놓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뭐예요? 점심, 공짜 점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일지에 묘를 놓은 사람이 밥을 샀다 그러면 그만한 대가를 치를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러시다고. 그 다음에 여명의 입장에서, 특히 여명의 입장에서 사고를 낳았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되게 이 묘를 저 12신살에 가면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화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화계를 놓고 그 다음에 물론 묘지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과숙이라는 것이 있어요. 화계 과숙을 놔서 되게 관고의 관고, 관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남자예요. 그렇죠? 남편이고 우리가 이걸 부성이라고 얘기를 해. 부성을 우리가 한마디로 얘기해서 관성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나한테 있어서 부성이잖아. 부성이 어떻게? 인묘의 현상. 인묘라고 하는 것은 이 사고 속에 들어가 있는 상황을 피할 수가 없어. 그래서 대개 관고는 별리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잘 외우셔야 될 게 이 고 공부를, 이 고는 이제 합충형협회 가시면 엄청난 양을 갖다 공부하셔야 돼. 그래서 이 고는 개고다, 입고다, 합반학고다 하는 등등의 얘기는 우리가 차츰 배우기로 하고, 고는 원래 재고가 있고 관고가 있어. 관고는 별리야. 재고는 뭐예요? 발복이에요. 그래서 재가 고에 들어가 있는 사람 치고 돈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물론 사주팔자가 탁기냐 청기냐에 틀리지만은. 그래서 되게 보면은 우리가 고를, 이 묘를 낳았다고 한다면은 이런 경우야. 정축이 아니면 기축이, 아니면 병술이, 아니면 무술이, 이게 전부 다 뭐예요? 다 묘야. 이 사람들의 특징이 다 뭐예요? 공교롭게 진술충 및 사고를 넣는 거야. 근데 병술, 정축, 기출, 무술이 다 뭐예요? 재, 고, 귀, 인 이렇게 얘기를 해. 재고, 귀인이야. 예. 귀인자 들어가면 좋아요 일단. 근데 재의 괴, 고, 귀인이다, 귀인이다 한다면 진술충 및 귀인은, 진술은 아수라도 그랬어. 근데 여기는 충면 귀도야. 그렇죠? 무엇하고 진짜 알부자. 알은 뭐예요? 알은 부동산이잖아. 리얼. 알부자들, 부동산 부자들이 많아. 부동산으로 축제하는데 귀신이 도와주든 아수라 전쟁판 같은 데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 그래서 일지에 묘를 낳았다고 한다면 재고는 발복인데 관고, 이번에는 이 재고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 측면이잖아요. 돈이니까. 관고는 남편이니까 이거는 육친의 뜻이잖아. 그렇죠? 그래서 육친이 전부 다 코에 들어가 있는 형국들이야.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병술이야. 여명의 입장에서. 근데 봤더니 여기 임이 이렇게 돼 있다고 보자고요. 관이니까 남편이네요. 그러면은 병술은 묘에 놓이고 임술은 어디에 놓이는 거예요? 관대에 놓인다 이렇게 얘기를 해. 묘에 옷을 입고 들어온 사람은 뭐예요? 옷은 두 가지의 의미가, 첫 번째 유니폼이 있어. 유니폼은 좋은 직장이에요. 그렇죠? 관대니까. 두 번째 옷은 뭐예요? 죽은 사람 속에 들어가면 수의야, 염습이야.
그래서 병술일주가 임수를 낳았다고 한다면 이 남편은 어떤 남편이에요? 죽어 있거나 관대, 옷이라는 건 수의 내지는 병자잖아. 아픈 사람. 근데 이렇게 놓여 있어. 예를 들어서 임수가 여기 들어와 있어. 그러니까 남자는 남자 자리에 있지만은 이미 이 사람은 어떻게 돼? 임수를 묘내요? 이미 죽은 사람이야. 근데 이렇게 놓여 있어. 나는 58세 이후까지 남자하고 살지만은 남자를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옷을 입혀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먹여 살리는 중이야. 남자가 병들어 있는 거야. 근데 이 묘 속에 누가 들어와 있을까? 지금 여기 이 자체는 뭐야? 식신이잖아. 자식이잖아. 자식이 여기 가니까 본기가 무토로 들어와 있나요? 무술은 화토동법에 의해서 같이 묘로 들어와 있잖아. 병술일주들은 태양 아래 개가 개팔자식으로 놓여 있어서 자식은 많이 놓지만 자식 중에 한 사람이 어떻게 돼요? 아프거나 다치거나 죽거나 그래. 그래서 병술일주는 놀지를 않아. 엄청나게 부지런하단 말이야. 근데 돈 많아요. 돈 많이 번다고요. 병술일주를 이길 사람이 있나요? 여명을? 일제 식신을 놓고 식상을 놓고 1점 수기가 없다고 한다면 아까 우리가 양인을 배우셨어. 병인, 그쵸? 병인이 아니라 병오, 그쵸? 그 다음에 무오, 이렇게 배우셨어. 그 다음에 정사, 기사 배우셨어. 그렇죠? 음인들도. 이렇듯이 병술도 똑같아. 술 자체가 지금 뭐예요? 여기에 술신, 정무 이래서 여기가 화고야. 그래서 병술도 양의 길은 똑같이 깔고 있어. 그래서 아주 강해. 여자들이 이길 수가 없어요. 벽을 문이라고 치고 나가는 사람들이란 말이야. 이렇듯이 이렇게 묘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특히 일지에 묘를 낳았다고 한다면 그 사람의 심리는 재고를 낳기 때문에 돈에 대한 관념이 어때요? 굉장히 강해. 그래서 돈을 삶의 1순위에 두는 사람이야. 그래서 여러분 일지에 묘를 낳았다고 한다면 그 사람한테는 특히 여러분이 돈 문제에 대해서 아주 클리어하게 하셔야 돼. 그래서 일지에 묘를 낳았다라고 한다면은 그 심리 또한 묘해요. 클리어하지 않다라고. 그래서 우리가 대개 일지에 대개 이 장생을 놓거나 절을 놓거나 그 다음에 일지에 저기 가서 우리가 봤습니다 병을 놓거나 그 다음에 아주 오지랖이 넓은 욕을 놓거나 이 사람들은 어때요? 아주 돈 씀씀이를 잘 써. 기분 좋겠어요. 근데 나머지는 어때요? 특히 사고를 놓은 것을 우리 이제 그럼 이제 이렇게 배우셨어. 12운성을 절부터 묘까지 다 보는 과정에서 사고가 놓여 있는 것을 제일 먼저 보니까 양이 있었네, 그렇죠? 그다음에 관대가 있었네요. 사고 관이 있고 그다음에 또 지금처럼 묘가 있고 그다음에 또 쇠라고 해서 반환이 있었어요. 그래서 양, 대, 쇠, 묘가 전부 다 사고에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요거를 우리가 12운성에 대한 얘기였지만 이것이 예를 들어서 12신살로 가게 되면은 월, 화, 천, 반으로 들어온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건 우리가 한참 이따 배울 거지만 12운성의 양이든 관대든 쇠든 묘든 들어왔을 때 쇠를 반안이라고 얘기하고 묘를 화계라고 얘기를 하고 관자를 가지고 월살 이렇게 얘기하고 양을 천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전부 다 월화천발이든 양, 관대, 쇠, 묘를 놓게 되면 직업적으로는 전부 다 어떤 직업으로 가냐면 대개 정신의 영역들로 가더라. 그래서 대표적으로 활인가 종교 쪽으로다가 명으로 가더라. 그래서 정신을 추구하는 쪽으로 간다고 한다면 아주 지장이 없어.
그래서 이 양을 놓은 사람들은 주로 뭐가 많아요? 선생님들이 많더라는 거야. 그 다음에 이 묘를 놓은 사람들도 다 뭐예요? 생각이 영역에 따라 선생들이 많고, 여기도 선생들이 많고, 관대를 놓은 사람들은 뭐예요? 옷을 입었잖아. 그쵸? 누군가를 가르쳐야 되잖아. 가르치니까 센 직업에서 누군가를 가르쳐야 돼. 그래서 이게 양, 관대, 쇠, 묘를 놓은 사람들이 되게 내 자영업보다는 누군가를 가르치거나 종교, 활인 쪽에 간다. 아주 구시작해서 학원 사업, 종교 사업 이런 쪽으로 하시게 되면은 팔자가 아주 편한 사람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